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언급한 전 국방부 고위 간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좀 알려졌죠. 그래서 이분을 지금 저희 방송에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자, 부승찬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주에서 오시는 거죠?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제주 뭐 눈도 많이 오고 그런데 날씨 어때요? 지금은 이제 초봄 날씨 같이 따뜻합니다. 네, 따뜻한데 이번 건이 좀 터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게 이렇게 역사적인 증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증언한 건 없고요. 그냥 기록을 책에 남긴 예. 게 이제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예,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천공 의혹과 관련해서 책을 그 동안에 이제 준비를 했고요. 책이 이제 내일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책 내용이 뭐 조금 알려지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천공 의혹,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 즉 대통령 관저로 선정됐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나타났다는 이 최초 의혹, 예. 그 모든 그 어떤 그런 이야기의 진원지가 사실은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이제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역사 앞에 증언을 하는 거죠. 예. 예,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건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네. 가짜 뉴스, 뭐 허위 사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난무하는데요.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이었으면 작년에 지난해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 내용만 뺄 수가 없었고요. 기록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준비하게 된 사실은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기가 예. 있었다는 부분. 이것이 네. 뒤늦게 사실은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건 뭐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뭐 이거 뭐 조사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요즘 뭐 그렇죠. 뭐든지 네. 다 조사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그 날짜에 해당 그때 그 예. 얘기를 들었다는 날짜 관련 기록이 예. 남아 있고 일기에 예. 그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정황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본론을 빨리 얘기하죠.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날 예. 일어난 일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2022년 4월 1일 예.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만난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그 서욱 장관님을 수행해서 미사일 방어사령부 개편식을 끝내고 이제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략사령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영신 총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사령관, 그다음에 ADD 소장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장관님을 모시고 이제 상황 보고 현황 보고 하는 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 화장실이 좀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이제 우리 총장께서 긴히 할 얘기가 있다. 그러고 이제 화장실까지 오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한 내용을 일기로 기록했는데요. 공관장이 공간을 관리하는 부사관이죠. 공관장이 보고가 있었는데 천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육군 참모 한남동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그 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 사무소를 방문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화장실에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밀한 공간에서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굳이 뭐 거기까지 와서 또 예. 장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국가사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 않았죠. 저 지금도 저도 안 믿겨요. 수염도 뭐 외모적으로 보면 일반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금방
탄로도 날 것이고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육군 참모총장께서 그럼 우리 공관장이 허위 보고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긴가민가 일기에도 약간 긴가민가하게 썼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약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자, 그날은 그는 이제 그 정도로 네, 예. 들은 걸로 끝난 네, 거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모도 특이하고 이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네. 반문도 했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총장이 네. 확언을 한 거죠. 네. 아니 밑에 그런 네. 사람이 아니 사실 지휘 체계상 뭐 보고가 네. 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고를 하나 하는 데 있어도 위계질서라는 게 군이 이런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보고할 때 이게 허위 보고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뭐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공관장도 마찬가지고 총장이 그거를 저한테 왜 그 소설을 써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는 편이죠. 예.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이제 총장한테 확인 네. 또차 예. 또 전화를 했었죠. 예, 예.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얘기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이제 헬기를 타고 국방부로 복귀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의도가 뭘까? 왜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대변인이다 보니까 아니면 언론 대응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밝혀질 수 있고 이거 대응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하게 됐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공개를 원치 않는다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 자기보다는 이제 전역을 앞둔 자기보다는 이제 공관장의 미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자, 전부였습니다.